70대 이후 건강검진, 당신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요? 매년 또는 경년으로 꾸준히 받는 정기 건강검진.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 검진이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70세 이후부터는 상당수의 건강검진이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 과잉 진료,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68%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젊은 층에게 유익한 일부 검사가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에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 즉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 83세 아버지를 모시고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일부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죠. 조심스럽게 이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라고 묻자 의사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검사의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검사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왔고 그 결과에 불안해하며 불필요한 치료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특히 70세가 넘은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모든 연령층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40대의 생리적 기준과 80대의 기준이 같을 리 없는데도 우리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고수하시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박지훈 선생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76세의 종합검진에서 아주 작은 폐의 결절이 발견되었고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기다림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그 6개월 동안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필요 이상의 검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검진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검진은 단호히 피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 믿고 검진을 받지만 때로는 그 검진이 되레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검사가 많다고 반드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 72세 이모님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모님은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쓰셨고 매년 종합검진을 빼놓지 않고 받으셨죠.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받은 혈액검사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이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곧장 여러 병원을 오가며 각종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고 검사 부위에 감염이 생겼습니다. 감염 치료를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았는데 이 항생제가 이모님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무려 6개월 이상 소화장애로 고통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모님은 검사 때문에 아프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를 과잉 진단,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신체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므로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년층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7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다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생존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정상 범위라는 이름 아래 이들을 병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둘째, 검사 그 자체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장천공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그 위험이 4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노년의 몸에는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약물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스타틴을 처방받으셨습니다. 복용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했고 간단한 움직임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연령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약을 끊고 나서야 몸이 다시 편안해지셨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추가 정밀 검사, 약물, 잦은 병원 방문은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을 동반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1년 동안 계획했던 해외여행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쓰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려 했던 일이 오히려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앗아간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감,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병이 있을까 걱정하는 긴장감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갉아먹고 실제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불안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무겁고 지독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검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추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자 회복입니다. 쓸데없는 검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건강관리 아닐까요? 노년기에 반드시 받아야 할 5가지 핵심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우리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알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혈압 측정.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혈압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던 이 작은 습관이 지금은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죠. 아버지도 아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와. 내 하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뇨병 검사.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웃 김 할아버지는 7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안 되어 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분은 걷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사실 당뇨 진단이 내 인생을 다시 돌려놓은 계기가 됐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장기적인 침상 생활이나 생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67세에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신 후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지금 78세가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똑바로 걷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리십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둥이 되어준 사례입니다. 청력과 시력 검사. 나이가 들면서 감각기관이 둔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기고 고립감과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도 청력이 떨어졌지만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꺼리셨습니다. 괜찮아, 아직 들려. 괜히 거추장스럽게 뭐 그걸 껴? 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에서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결국 보청기를 착용한 뒤 삼촌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잃었던 말수가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우울증 선별 검사.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로 여겨져 종종 방치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밤마다 깊은 불면에 시달리셨고 의욕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가족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거라 생각했지만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신 결과 눈빛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내가 우울증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냥 다 나이 탓인 줄 알았거든.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색을 입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질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 후반전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점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검사들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결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몸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건강 지도를 만드는 법계인 맞춤형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특정 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 가족 중 대장암을 겪은 분이 있어 저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반면 다른 암 검진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정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도 건강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흡연을 했다면 폐 관련 검진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 햇볕 노출이 많았다면 피부암 검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간 몫으로 일하셔서 먼지 많은 환경에 노출되셨기에 지금도 꾸준히 폐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몸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은 바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어떤 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 친척 형님은 관절염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인데 이 때문에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의료진과의 신뢰 있는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미리 질문 목록을 준비합니다. 이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검사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 나이에 이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더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나누려 하니까요.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수첩을 따로 만들어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므로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습관은 정말 소중합니다. 검진보다 강력한 일상의 힘, 진짜 건강은 습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소한 반복이 때로는 의사의 처방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 이웃이신 정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92살이라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나 돌며 걷는 분이세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어느 날 그분은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생활화한 이후로는 병원 문턱도 잘 넘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특히 나이 들수록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나 관절 문제로 어렵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두부, 계란, 생선 등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 감각이 둔해져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알람 설정 등을 통해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안정적인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잔잔한 음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 해도 외로움에 잠식되면 마음의 병은 곧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77세의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하신 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신 것처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삶의 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진짜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명상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은 몸의 안정까지 이끌어냅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집안 환경 점검,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백신 접종, 그리고 치아와 잇몸 건강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이 노년기의 삶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숨 쉬며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과 보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건강, 수명보다 삶의 질에 집중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 속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건강검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젊었을 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 친구 윤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88세의 어느 날 대장암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대장 절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윤 선생님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삶의 우선순위를 깊이 고민한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진 않아.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그는 이후 2년 동안 병세를 잘 관리하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완성해낸 것이죠. 결국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건강이란 내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고 오랜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한마디 속에는 삶을 향한 애정과 건강의 진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검사들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응원합니다.